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쿠팡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쿠팡 사태의 시작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의혹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태 시작 전부터 YTN이 어떻게 다뤘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쿠팡 고객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문제는 쿠팡이 열흘 넘게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고객 민원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쿠팡의 개인 고객정보 유출 사건 보도 진단과 더불어 시청자에게 개인정보 관련 주의점을 보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후에 바로 불거진 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 등의 2차 피해였습니다. 관련 보도도 잇따랐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새벽 배송이라는 편리함을 위해서 쿠팡에 제공했던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물품 구매 내역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도합니다. 우체국 집배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새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카드 변의 신청하시고 제가 배송해드린 건데 혹시 신청하신 게 아니십니까? 경찰은 그 밖에도 다양한 신종수법의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쿠팡 유출 사태 이후 각종 피싱 문자를 받는 시민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으로 2차 피해가 생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서 경찰은 쿠팡 유출 정보가 직접 악용된 2차 피해 사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유출 이슈를 이용한 사기 시도가 빈발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어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범죄 관련 정보와 예방법 등도 상세히 전했는데요. 피해 보상, 환불 등 관련 문자를 받았더라도 함께 받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함을 인지시켰습니다. 집과 주소,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문 내역 정보가 빠져나간 만큼 해당 물품 배송에 오류가 생겼다는 식의 맞춤형 스미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 보상, 환불 등 문구가 담긴 문자더라도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함부로 눌러선 안 됩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 링크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쿠팡에서 쓰는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자동 로그인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내용 보충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3명의 전문가 의견을 각각 인용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통해 2차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점을 전하면서 소비자 경보를 주의해서 경고로 상향했다는 부분도 함께 전합니다. 더불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서 이번 사고가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는 일반적인 유형 중 하나라며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점을 언급했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국회 자료 제출엔 소극적인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쿠팡은 미국 현지 시각 16일 청문회 하루 전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이사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이 사고로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번 사고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모순되는 지점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기업 책임과 대응의 모순점을 드러낸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논란이 결국 청문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관련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약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체류하며 침묵으로 일관해 책임 회피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쿠팡을 100% 보유한 미국 모회사 쿠팡 INC 의결권 74.3%를 보유한 지배구조 정점에 김범석 창업주가 있습니다. 쿠팡 실적 발표 때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기업 성과와 투자 계획을 직접 설명해왔지만 정작 이번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에 대해서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이 왜 뒤에 숨어 있느냐는 질의에도 현재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박대준 대표는 사태의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과기부는 쿠팡의 보안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해킹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권한은 미국 본사가 갖고 책임은 한국 경영진이 지는 쿠팡의 기형적 지배구조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외피를 쓴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규제와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문제를 공론화하였고요. 김범석 의장의 등기 이사직 사퇴가 치밀하게 계산된 경영 전략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 내용을 인용하여 박대준 대표가 유출을 노출로 표현하려 했던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낸 사실을 다루는 등 기업의 안보 관리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보도하였는데요.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기업 CEO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전하고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 발언을 전했습니다.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헤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를 향해 질문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도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대준 전 대표와 똑같이 한국 사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점을 놓고도 외국인 증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비겁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중 한 명인 쿠팡 대표이사 헤럴드 로저스의 답변이 갖는 한계와 통역으로 인해 정확한 답변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외국인 증인을 내세운 태도 문제를 주목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 청문회 관련 보도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는데요. 사안의 본질보다는 정쟁적 공방이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증인을 출석시킨 장면 자체가 부각된 보도가 적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시청자 관심이 특정 장면이나 논란에 집중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YTN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취재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쿠팡 청문회에서는 외국인인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이제 참석한 부분이 상당히 부각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단순히 이제 흥미 위주로 보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요. 사태를 대하는 쿠팡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 김범석 의장이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한국인 월급 사장에 이어서 미국인 월급 사장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쿠팡 청문회가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청문회 관련은 쿠팡 사태 보도의 아주 일부분이었고요. YTN은 쿠팡 사태 본질에 집중한 관련 보도를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깊이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극적인 문구나 내용이 온라인과 SNS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세상에서 정통 뉴스 채널로서의 무게감을 지키면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YTN 기자들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쿠팡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짚어냄과 동시에 YTN은 자극보다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네, 관련 내용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대담 코너도 있었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가 출연했는데요. 쿠팡 사건의 심각성은 고객의 핸드폰 번호뿐 아니라 개인 구매 내역까지 공개된다는 점, 개인의 모든 일상적 소비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 등 지금까지 YTN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해설합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 의지도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부 이용자 14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에서도 충분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책이 없으면 회원 탈퇴나 불매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과거 노동자 사망이나 쿠팡 이츠 수수료 논란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사과 없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전력이 있어서 그렇죠. 네, 권한 행사만 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한국 사업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전문가 발언 중에 이용자들과 소비자 단체에서의 불매운동, 소송 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하면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김범석 의장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해외 사례를 언급합니다. 쿠팡의 급격한 성장세에 비해 관련 고객 정보 보호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대만과 비교해 설명하는데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제대로 된 보상 또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 이 해외 사례, 쿠팡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IT 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IT 보안 시장은 작다는 점을 주목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쿠팡은 정보 보안 지출액이 연 매출의 0.2%라는 적은 비용을 지출한 문제도 주목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도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미국 3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T-모바일은 고객 7,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했습니다. 결국 T-모바일은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을 배상했고 고객들은 한 사람이 많게는 2만 5천 달러, 3,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용자 정보를 외부에 흘린 페이스북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2년 전 유럽에서도 2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시청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대책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보도 시작 부분에 앵커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사실상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국에서 사업했다면 고객 정보를 저렇게 허투루 관리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사회적 반응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를 돌아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잦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과 경각심 제고라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한편으로는 과도한 공포를 키우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범죄 이슈를 다룰 때 YTN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보도에 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2차 피해로 연결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쿠팡 사태의 경우에는 배송 주소록에 있는 회원 본인이 아닌 지인이나 가족의 주소까지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인데요. 만약 이 정보를 조합해서 주변 인물 관계도와 그 주소까지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꾸민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쿠팡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원님 말씀대로 올해에만 SKT 유심 해킹, 또 KT 소액 결제, 롯데카드 해킹, 그리고 쿠팡 정보 유출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무책임하게 정보를 관리한 기업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한 공포를 키우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동시에 비판과 감시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범정부 차원의 쿠팡 TF가 출범했습니다. 특검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심야 배송, 또 노동자 등 쿠팡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도 다시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사회적 논란과 쟁점들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2차 피해 의심 사례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를 꼽았는데요. 네. 보도에서는 쿠팡 공식 이벤트라고 걸려온 전화 내용을 현장음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이어서 다음 날 또 카드 무단 결제 피해 사례를 단독으로 전하면서 전문가 진단과 함께 조명하며 앞으로 추가 피해와 대책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취재 보도할 경우 기자 입장에서 정보 검증의 정교함을 거쳐 시청자에게 주의점을 더욱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핵심을 따라감으로써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리스크의 실체와 흐름을 분명하게 확인한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유출 정보가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이 돼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낸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배민혁 기자를 만나서 지금까지의 취재기부터 또 이어지는 사안에 대한 보도 방향성까지 함께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그 개인정보보호위랑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어떤 그 과학기술 쪽 관련된 당국들의 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에서 유출 경위를 하는 수사속보 취재가 하나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 개인정보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어서 그 막연한 불안감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YTN의 제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좀 최대한 놓치지 않고 정말 이번 사태와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데 좀 방점을 두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SKT 개인정보 유출 때 보니까 이게 수사가 정말 반년 가까이, 그리고 일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수사가 일단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계속 팔로우를 해야겠죠. 그리고 쿠팡 관련해서 제보가 아직도 오고 있거든요. 특히 처음에 제가 2차 피해 의심 사례 보도를 한 이후에는 그 뉴스가 일종의 또 기폭제가 돼서 더 많이 제보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은 계속 쌓아가면서 보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불과 1년 사이에만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 너무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흘러갈 수 있는지까지 좀 긴 호흡으로 좀 보도를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